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주목한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좀 무엇일까요? 이제 1심에서는 선거인들이 받는 인상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면 2심은 발언하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지금 더 중점적으로 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런 식의 판결이라고 하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자, 앞으로는 빤히 사진을 내밀고 물어보더라도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사실 이제 요새 법원에서 우려스러운 거는 모든 것이 재판부 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잖아요.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재판부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는 A, B, C 중에 어느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달라졌습니다. 죄질 측면을 봤을 때 네. 1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하게 만든 점에서 뭐 죄질이 나쁘다고 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검찰도 2심 구형에서 이런 측면을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2심 재판부는 유권자보단 이 대표가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고 어떻게 표현할지는 이 의견 표현의 범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주목한 지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좀 무엇일까요? 그것도 이제 1심에서는 그 선거인들이 받는 인상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면 2심은 발언하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지금 더 중점적으로 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제 발언 관련해서는 뭐 최대한 선회를 하면 저는 그 골프 발언도 결국은 김문기 씨를 그때는 몰랐다. 성남시장 당시에는 몰랐다고 본인이 기억한다. 최대한 저는 선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그 부분은 기억의 영역,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이제 연장성산에서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연결되는 건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이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확장 현상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의 판결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공직선거에서 누구 아냐 모르냐 이렇게 사진 대고 아니 만났냐 안 만났냐 얘기를 할 때 그런 사실 없습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죠. 자, 앞으로는 빤히 아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면 빤히 사진을 내밀고 물어보더라도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이 선거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대의민주주의의 제도 하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 정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기준을 낮춰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거짓말할 자유를 준 판단이죠. 공직선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넓혀준 판단이고 공직 후보자의 이 도덕성 그리고 진실성 또 정직성을 그 기준을 굉장히 낮춰준 이런 판단이죠. 그래서 공보물에 실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보물에 이제 경력이나 학력, 그 다음에 경력 그리고 재산 이런 게 실리잖아요. 공보물에 실린 것 외에 공보물의 허위 사실은 이것은 피해갈 수 없죠. 그렇지만 공보물 이외의 모든 행위는 모두 다 이것은
넓게 지금 해석을 해온 판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과장 아니면 본인의 착오 아니면 표현의 자유로 모든 것이 다 지금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뭐 이러한 하나의 오히려 지평을 열어준 후보자들에게 오히려 무죄의 그런 지평을 열어준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민주당은 재판 전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면서 법원을 압박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 여론전이 2심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여론전에 대해서 뭐 판사들이 좌우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기록과 그리고 또 증거 뭐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봅니다. 다만 굉장히 사실 이제 요새 법원에서 우려스러운 거는 모든 것이 재판부 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잖아요. 뭐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아니면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그런데 재판부에 따라서 이 편차가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게 지금 요 한 4, 5년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나타나는 지금 사법부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판부 간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 판사가 어떠한 성향인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지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저는 사법부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무죄를 예측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부가 굉장히 그 뭐 고의도 또 방조범의 뭐 고의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엄격하게 봤죠. 그래서 예상치도 않게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이번 그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에서도 판시합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좀 재판부의 그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느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재판부를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돼버렸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A 재판부를 가든 B 재판부를 가든 C 재판부를 가든 비슷한 결론이 날 것이다. 는 것이 이제 그동안의 법원의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몇 년 사이에는 어느 재판부, A, B, C 중에 어느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를 받을 수도 있고, 무죄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